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 바로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 리서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회사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맞는지, 그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한쪽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자동차 창문 스위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완전 미래적인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핵심 주자로 떠오르게 됐는지, 이 미스터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모베이스 전자는 아주 오랫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신뢰받는 1차 협력사, 그러니까 티어 1 부품 제조사로서 꽤나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회사입니다. 스마트 키, 파워 윈도우 스위치 이런 것들 보면 다 아시죠? 우리가 매일 차 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누르고 돌리는 바로 그 부품들. 이게 바로 모베이스 전자의 주력 제품, 그러니까 수십 년간 회사를 먹여 살려온 안정적인 캐시카우였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스위치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미래 기술의 한복판에 서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겪은 아주 드라마틱한 재무적 반등, 그 턴어라운드 스토리 속에서 단서를 한번 찾아보죠. 보고서에 따르면요, 팬데믹이 왔을 때 그냥 좀 회복한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V자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0년 팬데믹 때 7천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매출이 불과 몇 년 만에 1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됩니다. 이 가파른 상승세,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매출 1조 클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의 스케일, 그러니까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근데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수익성 높게 팔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1, 2%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이 거의 4%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더 비싸고 기술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데 성공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게 그냥 기존 부품을 더 잘 팔아서일까요?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두 개의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로보틱스입니다. 이 두 단어가 모베이스 전자의 변신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사업과는 아예 결이 다른 두 개의 큰 축이 생긴 거죠. 하나는 사우디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업, 다른 하나는 현대차의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 이게 바로 모베이스 전자의 미래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우디 뉴 무라바 프로젝트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단순히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차량용 무선 충전 인프라 같은 도시 기반 시설 자체를 구축하는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이건 기존의 기업 간 거래, 즉 B2B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B2G 사업으로 모델을 완전히 확장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봇 쪽은 어떨까요? 현대차가 만든 모베드라는 소형 로봇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을 모베이스 전자가 공급합니다. 비유하자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메인보드랑 온몸의 신경망 같은 와이어링 하네스. 이게 없으면 로봇은 그냥 깡통이거든요.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투자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보고서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리스크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보고서에 나온 이 문구,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가능성. 이게 바로 오버행이라는 리스크를 설명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걸 막는 보이지 않는 천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버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채권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이때다 하고 주식으로 바꿔서 팔려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매물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담을 말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도 좀 불안한 신호를 보냈어요. 이 RSI라는 지수가 99.2까지 치솟았는데 보통 70만 넘어가도 과열 신호로 보거든요. 이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 언제든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종합해서 이 보고서가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보고서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 SL이나 화신 같은 것이랑 비교한 자료인데요. 다른 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저기 PBR, 즉 주가 순 자산 비율을 한번 보세요. 모베이스 전자가 압도적으로 낮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시장은 모베이스 전자의 이런 극적인 턴어라운드와 사우디, 로봇 같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요. 결국 이겁니다. 한쪽 저울에는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와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놓여 있고요. 다른 쪽 저울에는 오버행 리스크와 단기 과열이라는 부담이 있는 거죠. 투자자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봐야 하는 겁니다. 네, 보고서는 분명 이 기업을 미래 잠재력을 품은 저평가된 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리스크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혹시 그 미래 가치가 최근의 주가 급등에 이미 다 녹아들어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시장과 투자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